자, 이제부터는 매주 저희 대표님께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개정된 세법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다음 전화 상담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2017년이죠. 재작년에 8.2 대책이 발표되고 또 작년 2018년에 9.13 대책이 발표되면서 양도세라든지 여러 가지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부분 또 다주택자 양도세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금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새로 발표를 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머리 아프다고 생각하고 아예 접어버리지 마시고 이 부분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주택자 할 때 또 1주택일 때 조정 대상 지역의 안에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전략을 펼쳐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매수 매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부분을 안 보신 분들은 지난 방송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고 이제 그냥 양도세,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그냥 양도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부부가 각각 1세대, 1가구씩을 가지고 있는데, 위장이혼을 합니다.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1세대 1주택을. 그래서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 판례는 2017년도입니다. 어떤 판례냐? 위장이혼이라고 해도 따로 1세대 구성함으로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작년에 판례에는 바로 위장이혼도 비과세 되게 해줬어요. 인정을 해줬습니다. 물론 제가 상담하다 보니까 처음에 위장이혼을 했다, 비과세 받으려고 위장이혼을 했다가 진짜 이혼하신 분도 봤습니다. 돈보다는 그래도 사랑이 우선인데 좀 그런 경우도 봤는데 자, 이번에 개정됐죠, 법이. 2019년 1월 1일부터는 이게 이제는 허용이 안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1세대 개념에는 위장이혼이나 사실혼 관계 배우자도 생계를 같이 하면 같이 밥 먹고 같이 살면 세대 개념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위장이혼을 하더라도 1세대 2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비과세 요건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잘 알고 해야 합니다. 법을 모르신 분들은 진짜로 또 우리 비과세 받기 위해서 위장이혼 하자. 위장이혼 했는데 비과세 나중에 팔았는데 세금 폭탄을 맞습니다. 세금 폭탄 맞고 싸웁니다. 진짜 이혼합니다.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알고서 좀 해야 된다는 부분. 자, 이건 좀 효자를 많이 양성을 하려는 그런 법인 것 같습니다. 동거 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입니다. 부모님이 1주택을 보유할 때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 어떤 주택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이 부분도 그래서 최근에 저도 뭐 상담받은 내용 중에 일부러 또 합가를 해서 또 이런 부분도 봤는데 뭐 일부러라도 세금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도 합가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올해죠. 2월 12일 이후부터는 암 희귀성 질환 같은 경우는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는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60세 미만이라도 합가한 경우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부모님이 젊으실 수 있죠. 요즘에 뭐 그 연예인 나오는 그 프로 보면은 가수 유리인가? 그 20대 초반인데 애 나와가지고 뭐 부모님이 50대 초반인데 거의 50대셨나? 근데 그 할아버지가 됐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도 가능하다는 거,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뭐죠? 오랫동안 주택을 보유했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연간 3%였었는데 2% 축소됩니다. 무슨 얘기냐? 어쨌든 간에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오래 가지고 있어도 이제는 세금 혜택을 많이 안 주겠다, 많이 안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했을 때부터입니다. 3년 차가 될 때 이제 3% 이렇게 가는 건데, 총 30%까지 10년 보유하면 30%가 되는 건데, 연간 2%로 축소를 해서 15년을 보유해야 30%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알고서 우리가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고가 2주택이죠. 9억 원 이상 넘어가는 고가 1주택은 장기보유 특별 요건을 강화시켰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거래가 9억 원 초과됐을 때 거주와 상관없이 예전에는요. 보유기간 10년 보유에서 최대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내년부터죠. 2020년 1월 이후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파리 대책에 발표했을 때 거주 요건을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이게 그 고가 1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해당된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5년 보유지 30% 공제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 점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1세대 일시적 일가구 2주택 같은 경우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주택을 하나 더 취득을 해서 3년 이내에 팔면은 바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됐는데 일시적 일시적 일가구 2주택. 근데 이게 2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이제 바뀐 게. 그래서 바로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한 분에 대해서는 2년을 갖다가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그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세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갖다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 또 살 주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면서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